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솔라나 관련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제목과 같이 솔라나 코인이 이번 장을 이끌어서 30달러 부근까지 도달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어, 솔라나가 결국에는 30달러까지 갈 건데 이 과정 자체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물에서 매수를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선물 주도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계단식으로 좀 예상 차트를 좀 그냥 좀 감으로 좀 그렸어요. 이 양봉들과 이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서 물량들을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덤핑을 해서 3달러까지 갈 거라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인데, 지금 기관들이 일단 최근에 세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인위적인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걸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구독자분들은. 그냥 이거 누가 순매수를 해가지고 올린 거다. 이렇게 한 번에 20%가 오르잖아요. 이렇게. 12달러까지 10달러에서 한 번에 올라요.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500억 가량이 터졌는데, 이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어, 메모장을 좀 켜보겠습니다. 공매도 그 세력들의 공매도 물량 입절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에서 공매도를 진입을 하면 어쨌든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할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정확히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진입한 그 세력들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더 높은 가격에서 그 물량을 계속 가지고 끌고 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낙폭이 가장 컸던 이 부분으로 잡아보면 이 35달러 이 부분에서 잡았던 공매도 물량을 1차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 잡았던 물량들을 가격을 순매수하지 않고 선물해서 그냥 익절을 해버리면 현물이랑 어차피 연동이 되니까 같이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솔라나 가격은 결국에는 3달러거든요. 3달러까지 떨어지는 건데 그 이전에 30달러까지 회복하는 거. 이 솔라나가 지금 대장인데, 솔라나 코인이 대장인데, 솔라나를 기축으로 해서 어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이나 여러 가지 많이 낙폭이 컸던 코인들이 좀 회복을 할 겁니다. 다만 마지막 회복 구간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21K까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먼저 시장을 이끄는 거 솔라나 코인이 일단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뭐 리플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최종 목표 가격까지 도달했을 때 변동폭이 가장 큰 메이저 코인이 아마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가총액도 크고, 세력들이 공매도 물량들을 매집하고 차익 실현하는데 이만큼 받쳐줄 만한 코인들이 몇 없거든요. 어쨌든 내다 버릴 코인이면서 공매도를 어떻게 잘 야무지게 모아가지고 해먹을까 하는 것들을 좀 후보군을 잡으면, 뭐 그렇다고 이게 커뮤니티 파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파워가 뭐냐면 이 코인을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가. 뭐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올려가지고 그걸 덤핑 시킬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솔라나가 진짜 완전 핫하거든요. 매일같이 트위터에서 검색되는 솔라나 키워드만 해도 거의 1000회가 넘을 정도로, 그리고 팔로워들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번 영상은 제가 그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왜 3만원까지 올리고, 3만원이 아니고 30달러 이 부분까지 올리고 다시 공매도를 잡아서 판을 아예 끝내버릴지, 일단 오늘은 좀 세력들 입장에서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는 건 세력입니다.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냥 돈 많은 사람으로 저는 칭하겠습니다. 시장의 가격을 변동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어디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블랙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죠. 저희는 어쨌든 그 주체가 누가 되는지는 상관이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변동되고 저희가 차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솔라나가 덤핑되기 전에 한번 고점을 찍었거든요. 이거를 일단 38달러 정도로 찍었는데 대략적으로 40달러라고 잡을게요. 40달러에 공매도를 했다고 치고 가정 세력이, 그리고 이게 낙폭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게 현물거래소인데 솔라나가 1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목표 가격이 어디일까? 4달러로 가정을 해봅시다. 세력들은 40달러에 거의 몇천억 공매도 물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0달러에서 공매도를 해서 평균 단가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물론 이거 떨어지면서도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죠. 현물을 던지면서 내릴 수도 있는데 선물로 이제 매도하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평균 값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왜 지금 구간에서 공매도를 풀어가지고 가격을 올릴 것인지를 일단 예시를 가정을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목표 가격이 4달러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솔라나가 1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4달러까지 떨어진다면 40달러에서 4달러, 20달러에서 4달러, 이러면 낙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공매도를 했다고 가정하면 일단 마이너스 90%인데 공매도를 하면 수익이 90%가 되는 거죠. 90%. 20달러에서 4달러는 80%입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40달러에서 4달러까지 떨구려면 36달러를 떨궈야 됩니다. 그래서 90%. 근데 20달러에서 44달러면 16달러 떨궈야 됩니다. 근데 80%. 이거 그러니까 36달러를 떨궈서 90%를 먹냐, 16달러를 떨궈서 80% 먹냐.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기관이라고 하고 세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40달러에서 다이렉트로 4달러까지 떨구시겠습니까? 아니면 20달러에서 4달러 이걸 택하시겠습니까? 신규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냥 16달러만 떨궈가지고 4달러 만들어서 80% 수익 내는 게 훨씬 낫겠죠. 어차피 여기서 36달러까지 떨어뜨리는 비용을 쓰고서 90% 10%더 먹느니 그냥 20달러에서 4달러까지 떨구는 게 나을 겁니다.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말이죠. 드는 비용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은 한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물량을 털고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시 공매도 잡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결국에 목표 가격은 4달러인데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지 플러스 되는 거 10%밖에 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격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목표 1차 가격이 4달러인데 1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거 10달러로 칠게요. 10달러에서 30달러면 얼마죠? 10달러에서 30달러면 플러스 300%죠. 그러니까 1배율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달러에서 4달러면 얼마죠? 플러스 75%. 75% 맞나요? 계산법이 좀 이게 10달러면 75%가 아니구나. 26달러니까 거의 26달러에 75% 이상으로 잡을게요. 75% 이상.
이거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로지 세력들을 추종을 해서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차익을 내는 게 이들의 기회비용이 가장 많이 날까? 그리고 이 꽁무니를 쫓아다니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40달러에서 잡은 평균 단가 그냥 4달러까지 그냥 밀어버려서 판 끝내버리는 게 나으십니까? 그래서 90% 수익 내고, 물론 여기 이 구간에서도 반등 좀 줄 수도 있겠죠. 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여기서 이 구간에서 한번 털고 공매도 포지션 한번 정리하고 10달러에서 이제 30달러까지 3배 정도 올리고 다시 여기서 공매도 잡아가지고 이 판을 끝내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텀을 굳이 버리고 그대로 떨군다? 이거 굉장한 기회 비용 낭비거든요. 왜냐면 그대로 떨구면 어쨌든 낮은 가격에 신규로 들어올 반대 포지션 기관들이 있어요. 리스크 노출. 예전같이 거래 참여자가 적은 게 아니죠. 적은 게 아닌데 분명히 신규로 들어올 만한 반대 포지션 기관들이 있을 텐데 3달러, 4달러, 2달러까지 던진다고 판을 끝낸다고 한들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옵니다. 당연히 저는 저점 대비 그래도 3달러까지 떨구면 8달러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때 신규 진입해봐야지 3배가 넘자, 거의 2배가 넘잖아요. 거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신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보다는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신규로 들어올 만한 반대 포지션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던져가지고 떨구는데,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또 신규로 진입을 해가지고 이 진압을 막아가지고 이 물량들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구간에서 일단 1차적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FTX, FTT 파산할 때 이 구간 낙폭이 75%가 넘어요. 75%. 그러면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물량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공매도 엊그제, 어제랑 엊그제 한 번에 20%씩 이렇게 오른 게 공매도 물량을 청산을 한 겁니다. 미체결 물량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빔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번에 본인들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그만큼 뭐냐면 여기서 진짜 물량들을 많이 잡아놨다는 거죠. 진짜 몇 천억치 물량들을 잡아놔서 이제 한 10% 정도 푼 겁니다. 10% 정도 푼 건데, 여기서 결국에는 솔라나가 올라갈 텐데 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 과정 자체를 다 제가 그리진 못합니다. 제가 세력이 아니라서. 근데 대강 어느 정도 이걸 그 유출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한번 이제 덤핑을 해줄 수도 있어요. 10달러라는 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여기서 한 이번 주 내내 횡보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공포로 겁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겁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갈 텐데, 여기서 그 제자리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10달러 그 미만까지 순간적으로 공매수 청산이나 아니면 공포심을 좀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락해 왔으니까 다시 하락하는구나, 이런 또 이제 각인을 시켜주고 세뇌를 하는 거죠. 학습을. 그리고 나서 오를 텐데, 이렇게 오르고 횡보하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목표 가격까지 올릴 겁니다. 근데 이 올리는 과정에서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매도 물량을 익절하고 미체결 물량을 풀어가지고 익절을 하는 거죠. 익절하고 이제 정리하고 익절하고 정리하고 익절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최종 목표 가격까지 도달을 하고, 이 구간 때 다시 한번 공매도 포지션을 모으고 공매수를 정리를 하고 이제 현물 매도 그 솔라나 락업되는 물량이랑 이런 것들 덤핑을 하면서 이때 알트코인들이랑 모든 것들이 다 덤핑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요점은 그거예요. 간단하게 세 줄 요약을 해드리자면, 기관들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솔라나를 끝내기에는 아깝다. 왜냐면 시가총액도 크고 이 선물 포지션으로 다 털어먹으려면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완료됐으니까 결국에 3달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공매도 포지션 물량 모으려고 저점 대비 이거 올라가는 차익도 먹으면서 다시 한번 판을 짜낼 거다. 하지만 이 짜내는 판이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수혜를 보는 알트코인들이 몇 개 나올 수도 있는데, 선물 포지션에 상장되어 있는 애들이 몇몇
어, 그럴 것 같아요. 김치 코인들은 솔직히 업비트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미 고점 대비 많이 찍혀 있던 애들은 많이 안 오를 것 같고, 업비트 기준으로도 그래도 선물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애들 중에 몇몇이 같이 해서 올릴 수도 있죠. 시가총액이 좀 낮으면서. 어쨌든 이번 영상은 솔라나가 주도를 하면서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만들 건데, 이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뭐 현물 매수자들은 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선물 포지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단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존버를 하려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가격들을 보면 진짜 뭐 본인들이 잡은, 그 구독자분들이 잡은 가격들 그대로 왔다가 오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이니만큼 거기에 맞는 또 이 알트장들이 좀 시원하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만약에 2023년에 시간을 가장 오래 동안 이제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1월에서 2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가 가장 큰 변동성과 마지막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시장에 참여할 만한 신규 자금들도 그때부터는 진짜 완전 고갈이 되는 거고, 금리도 올라가고 낼 돈들이 많아지잖아요. 전기세도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는 게 없어요. 인플레이션도 잡는다고는 하지만, 잡히기야 하겠지만 아주 천천히 잡힐 거예요. 천천히. 뭐 연말까지 됐을 때 뭐 3%대가 나오면 진짜 기적적인 거고, 미국 기준으로. 어쨌든 굉장히 좀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에 마지막 변동성이 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 중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